짭짤한 시인의 싱거운 이야기. 유튜브 소설 제목 오류. 따분함 그 죽기보다 싫은. 10번째 이야기. 몽둥이. 봉우는 아픈 몸을 뉘이며 옛날 지압이 남편 생각에 잠긴다. 일제의 어두운 하늘 아래 철도 공무원이었던 남편 박진수는 착실하고 강직한 사람이었다. 대동아 전쟁이 발발한 1941년 12월, 일제는 조선인 중 신체 건장한 20대 남성을 착출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 진수도 선발이 되어 대동아 전쟁에 나가게 된다. 일제 식민지 하에서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린 조선인으로서는 일본군이 되는 것이 당시에는 일반이었고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진수는 평소에 조선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일본인들에게 원한을 품지도 않았다. 일제 때 태어나서 일제의 먹구름 아래에서 성장한 진수의 뼛속 깊이 일제의 식민교육과 일본의 우월의식이 진수의 뇌리를 점령했기 때문이다. 진수는 조선인이었지만 일본 군대에서 인정을 받는다. 그래서 빠른 기간 동안 소유로까지 진급한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1943년, 진수는 만주 일본 공군기지로 발령받아 근무한다. 신부는 일본군이었으나 여전히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광복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한다. 5살 배기 큰아들 종옥은 차가운 일본검을 허루춤에 찬 아버지의 어두운 군복에 영원히 적응하지 못할 것 같이 항상 낯설고 서늘했지만 진수는 아들 종옥에게 한글과 천자문을 가르쳐주며 사람은 배워야 한다고 일러주고 5년 중에 우리는 조선인임을 심어주고 있었다. 시베리아 바람이 몰아치는 어느 겨울, 보진 장수가 진수의 숙소로 들어온다. 진수는 뭔가 두둑히 들어있는 흰 봉투를 그에게 건넨다. 그때는 종옥이 7살 되던 해,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그 보진 장수의 인상이 뭔가 결연하고 생기가 있어 보인다. 일본군의 살벌하고 뭔가 맹목적인 인상과는 대조된다. 아무튼 종옥은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보찜 장수의 결연한 눈매를 기억하고 나중에 어머니 봉운이 하신 말씀을 새겨듣는다. 그 보찜 장수는 독립군이었다는 것을.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미국의 전투기가 핵폭탄을 떨어뜨려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바람에 결국 일본은 연합국에 항복을 하고 그에 따라 조선이 해방을 맞는다. 그런데 해방을 맞기 직전 그 일본 공군기지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나는데 진수가 조선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명을 쓰고 심한 고문을 받는다. 이 조선인 새끼, 너 대일본 제국의 군인이면 뭐하나? 피가 조선인인데 네가 방화범이지. 독립군과 내통하고 있지. 나는 불을 지르지 않았다. 그리고 당신 말이 맞다. 나는 조선인이다. 비록 내가 일본군 행세를 하고 있으나 어찌할 수 없는 조선인인 걸 너희들이 더 잘 알지 않느냐. 그래, 조선인 새끼, 몽둥이 맛 좀 봐라. 퍽. 개패드 패는 일본군의 몽둥이에 진수는 기절을 하고 밤이 되어 다시 철창에 던져진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1945년 8월 중순, 일본 공군기지가 어수선하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바로 미국의 일본 본토 2곳에 폭탄 투하로 이어지는 연합국의 승리로 일본이 항복을 한 것이다. 그와 동시에 진수가 머물렀던 일본 기지에 일본군들도 일본으로 황급히 떠나게 된다. 철창에 갇힌 진수는 나중에 그 보찜 장수에 의해 풀리게 되고 진수는 아내 봉우가 어린 두 아들 종수를 데리고 남쪽으로 이주한다.